채광이 끝난 금속광산 인근 하천과 계곡에 중금속 오염물질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은 환경 개선에 미온적입니다. 강릉의 한 계곡이 음식물 폐기물 유출수로 오염돼 강릉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음식물은 재활용 처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발이 묶여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우 가격 상승으로 전국의 한우 사육수가 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 우려돼 수급 조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채광이 끝난 금속광산의 수질 정화 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하천이 오염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화 시설이 정상 가동되더라도 이미 오염된 하천 복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아연 채광이 끝난 갱도 입구에 배수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갱리수를 모아 유입관을 통해 계곡 하류의 정화 시설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계곡을 따라 내려와 보면 광물 찌꺼기와 갖가지 오염물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상위에서부터 준설을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어떻게 깨끗한 물을 만들면서 내려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마을 사람들이 진짜 안전하게. 다른 골짜기의 사방 시설에도 광물 찌꺼기들이 잔뜩 쌓여 폭우가 쏟아지면 흘러 넘칠 때가 있습니다. 수질 정화 시설은 만들었지만 계곡이나 하천에 있던 카드뮴과 비소 등 중금속이 포함된 광물 찌꺼기들은 제대로 치우지 않은 겁니다. 하천 관리는 대부분 지자체 몫이다 보니 광해관리공단은 하천 복원에 미온적이고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천 중설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나? 예, 범위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 사업장 내에서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정리는 하거든요. 낙동강 상류인 태백 황지천입니다. 이미 문을 닫은 금속광산의 통기갱 입구에서 갱리수가 흘러나오고 하천 바닥은 붉은 빛깔로 변해 있습니다. 벌써 20년 넘게 이런 상태로 지내왔는데 최근에서야 정화시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시설이 정상 가동되더라도 주변 하천을 복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계댐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이 강외에서 범람될 경우에 상당히 멀리까지도 이 오염 물질이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폐금속 광산은 2천여 곳. 환경부는 뒤늦게 폐광산으로 인한 하천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부터 관련 조사 용역을 시작했지만 언제 개선 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한 계곡이 음식물 폐기물에서 유출된 폐수로 인해 심하게 오염됐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재활용 처리 공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곡이 온통 갈색으로 변해버렸고 반짝이는 기름막이 물과 돌을 뒤덮고 있습니다. 물을 휘저어 보니 묵처럼 덩어리가 가득했고 파리떼도 들끓고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계곡을 따라 수백 미터를 흘러내려와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상류로 올라가 보니 인근 비료 공장에서 가축 농장으로 반출한 음식물 폐기물에서 유출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공정을 마치지 않은 그런 폐기물을 무단 반출해서 인근 부지에 적재한 것으로 판단돼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그 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비료 공장을 찾아가 봤지만 관계자들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공장에다가 쌓아놓은 것 때문에 왔어요. 그거 혹시 아시는 거 없으실까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폐기물을 임시로 인근 농장에 옮겼다고 강릉시에 진술했습니다. 강릉시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면 해당 업체에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 의회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 의회는 성명에서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모든 국민들이 설악산을 즐길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환경 훼손 문제 등은
최신 공법을 활용하면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시 묵호등대 앞에 해상 교량과 상징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오션프론트 조성공사가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해상 교량은 길이 100m에 높이 5m 이상으로 건설하며 조망 데크와 상징 조형물을 함께 설치합니다. 동해시는 인근 협곡에 조성하는 하늘 산책로와 해상 교량이 내년 7월 동시에 준공되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 마리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7, 8년 전처럼 한우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째 소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입니다. 이 농가에서 현재 키우는 한우는 210마리로 5년 사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점점 이제 늘어났다가 이제는 뭐 사육 규모가 이제 한계가 되어가지고 현 이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들어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 마리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도내에서 사육되는 한우는 22만 8,200여 마리, 전국은 304만 3천여 마리로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입니다. 송아지 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농가마다 송아지 사육을 늘리는 게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산지 가격은 암송아지가 마리당 315만 원, 숫송아지가 395만 원 선으로 4년 전보다 20%가량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과잉 사육으로 한우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전년보다는 사육 마리수나 전반적으로 1대 미만에 다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입식하려 번식하려는 의향이 좀 높아서 당분간은 사육 마리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육 마리수가 늘었던 지난 2012년 송아지의 평균 산지 가격은 마리당 100만 원대로 떨어져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암소를 조기에 도축하는 도태 사업이나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수요 공급 조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들도 가격이 좋다는 이유로 송아지 생산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미디어 환경 다변화로 지상파, 특히 지역방송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화 시대에 지역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헌법상 지역민의 지역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각종 사건, 사고나 지역 축제, 지역마다 굵직한 이슈가 있어도 중앙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지역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 소비가 늘면서 지역 방송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는 지금 지역 방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언론들의 감시 역할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권화가 제대로 되게 하는데 지역 방송이 첫 번째 현 시점 역할 수행이 있는 것 같고요. 권한이 강화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이 가진 다양성을 지키고 유통시킬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지역에서 생산한 정보를 충분히 지역민들이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처방해 주지 않으면 맛있고 달콤한 정보를 추구할 터이고 정작 지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반드시 섭취해야 될 정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방송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공급 의무를 지키고 지역정보 접근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의 지상파 방송들, 공영방송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있고요. 방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매체들을 우리가 방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연속토론은 앞으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과 지역선거방송 심의와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강릉고 야구팀이 조금 전 끝난 제47회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연장 12회 접전 끝에 경남고를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강릉고는 7대7로 맞선 연장 12회 초 터진 홍종표 선수의 3점 홈런 등을 묶어 대거 11득점하며 경남고에 18대7로 이겼습니다. 지난달 청룡기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강릉고는 내일 오후 6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휘문고와 성남고전의 승자와 대망의 전국대회 첫 우승을 다툽니다. 태백시 통동 일대에 들어설 강원 남부권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사업비 279억 원에 대한 환경부 협의가 마무리 단계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2년 말까지 처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환경부가 70%인 195억 원, 도비 등 지방비가 30%인 84억 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처리 시설은 태백과 정선, 동해, 삼척, 영월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귀여학교가 도내에 문을 열고 내년부터 운영합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강원 귀여학교는 국도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강릉원주대 해양생물연구센터에 교육동 15실과 기숙실 38실, 연구동을 갖추고 내년부터 교육을 시작합니다. 강원 귀여학교는 신입생 140명을 모집해 어선 일자리, 해양수산 창업 등 정기과정과 도시민 유치 특별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평준화 지역의 편법 전학 행위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릉과 춘천, 원주 등 고교 평준화 지역에서 일반고 진학이 어려운 중3 학생들이 인근 지역 일반고에 진학했다가 입학 초기에 평준화 지역으로 다시 전학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고교 평준화 지역의 편법 전학 행위로 인해 인근 지역 중3 학생들은 일반고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척시가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진흥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 제25회 삼척시민상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삼척시는 삼척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기관단체장이나 시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시민상 후보자를 접수해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삼척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과 본상 3명을 선정해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상합니다. 가을 여행 주간에 동해안과 폐강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이 마련됐습니다. 1박 2일 여행 상품으로는 다음 달 25일과 26일 정선과 태백, 26일과 27일은 고성과 속초, 양양, 27일과 28일은 강릉과 동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 하루에 2만 원으로 여행하는 코스는 강릉 오죽헌과 선교장, 양양 하조대와 낙산사, 속초 영금정과 아바이 마을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고성군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DMZ 평화의 길 A, B 코스 모두 탐방을 일시 중단합니다. 고성군은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고 9월 17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통일전망대를 찾은 관광객이 하루 평균 4,500여 명에 달해 DMZ 평화의 길을 정상 운영할 경우 주차난 등 혼란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동해안 앞바다에 어린 넙치가 방류됩니다. 강원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동해안 6개 시군 어촌계 관리 해역에 30만 마리의 어린 넙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넙치는 지난 4월 수산자원공단에서 분양받은 수정란을 사육했습니다.